오늘의 주인공도 인생의 두 갈래 길에 서 있습니다. 주인공은 어떤 길을 걸어가게 될지 같이 보며 공감해주세요. 병실은 조용합니다. 창밖에 겨울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오지만 방 안은 여전히 차갑습니다. 나는 어머니 손을 잡고 앉아 있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가늘어졌을까요? 평생 채소 상자를 들고 새벽 시장을 누비던 손인데 지금은 내 손 위에 가만히 얹혀만 있습니다. 어머니가 눈을 뜹니다. 눈빛이 흔들립니다. 나를 알아보시는 건지 그냥 천장을 보시는 건지 잠시 알 수가 없습니다. 목소리가 작습니다. 예전 같으면 시장 골목 끝까지 들렸을 목소리인데 어머니가 깊게 숨을 들이쉽니다. 도연아, 부탁이 있다. 이만수라는 사람을 찾아다오. 그리고 미안하다고 전해라. 나는 그 자리에서 굳어버립니다. 이만수. 난생 처음 듣는 이름입니다. 어머니의 입에서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이름. 왜 미안하다고 해야 하는지,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아무것도 묻지 못합니다. 어머니는 눈을 감습니다. 더 이상 말이 없습니다. 나는 그 손을 놓지 못한 채 한참을 앉아 있습니다. 이 사연의 주인공이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만약 당신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주인공의 사연을 더 들어보시고 함께 공감해주세요. 저는 올해 71입니다. 우체국에서 30년을 일했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같은 길을 걸었습니다. 같은 시간에 출근하고 같은 창구에 앉아 같은 일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삶을 지루하다고 했지만 저는 그 반복이 좋았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것. 그게 제가 아는 성실함이었습니다. 아내는 10년 전에 먼저 갔습니다. 아들은 외국에 나가 있습니다. 지금은 혼자 삽니다. 그게 쓸쓸한 건지 아니면 그냥 나이가 드는 건지 이제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머니는 저보다 훨씬 단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시장 귀퉁이 좁은 자리였습니다. 들어서면 냄새부터 납니다. 흙 묻은 무, 젖은 상추, 그리고 어머니의 손에서 나는 냄새. 저는 그 냄새를 아직도 기억합니다. 어머니는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도매시장에서 채소를 받아 손질하고 좌판을 깔고 해가 뜨기 전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비가 와도 발이 시려도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도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였습니다. 늦게 귀가한 어느 날 부엌에 도시락이 놓여 있었습니다. 뚜껑을 열면 계란말이 한 줄, 멸치볶음 한 칸. 어머니는 자정이 넘도록 시장 정리를 하고도 새벽에 그걸 만들어 두셨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도 아무 말 안 하셨습니다. 우리 모자는 원래 그랬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대신 밥이 있었고 도시락이 있었고 반찬이 있었습니다. 그게 어머니의 방식이었고 저도 그게 사랑인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가 대학 입학식 날 오셨습니다. 시장 앞치마를 두른 채였습니다. 손에는 보자기가 하나 들려 있었습니다. 아내는 삶은 달걀 5개와 사탕 몇 개. 어머니는 교문 앞에서 그걸 내밀고 아무 말 없이 돌아서셨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봤습니다. 작은 어깨, 구부정한 허리, 낡은 운동화, 그리고 빠른 걸음. 어머니는 항상 그렇게 걸었습니다. 바쁘게, 조용하게, 뒤를 돌아보지 않고. 그때 저는 어머니가 어떤 사람인지 별로 궁금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엄마였습니다. 항상 거기 있고, 항상 밥을 해주고, 항상 새벽에 일어나는 사람. 지금 생각하면 부끄럽습니다. 어머니는 올해 90이 되셨습니다. 겨울에 쓰러지셨습니다. 병원에서는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병실 의자에 앉아 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부탁을 하셨습니다. 평생 한 번도 부탁을 하지 않으셨던 분이, 평생 무언가를 달라고 하지 않으셨던 분이 마지막에 단 한 가지를 남기셨습니다. 이만수. 저는 그 이름을 처음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건 입원하신 지 열흘 뒤였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사람들을 보내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어머니가 쓰시던 방은 그대로였습니다. 작은 장롱, 낡은 이불, 그리고 서랍 하나. 정리를 하다가 서랍맨 아래에서 메모지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오래된 종이였습니다. 누렇게 바랜 줄도 없는 종이 한 장. 그 위에 볼펜으로 눌러 쓴 글씨. 이만수. 이름 하나뿐이었습니다. 전화번호도 주소도 설명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 종이를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어머니가 직접 쓰신 글씨입니다. 힘있게 그러나 조심스럽게. 마치 오랫동안 기억해두려 했던 것처럼. 다음날 저는 어머니가 평생 다니시던 시장으로 갔습니다.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좌판들이 막 펼쳐지는 시간. 어머니 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옆자리 아주머니가 저를 알아보고 눈물부터 흘렸습니다. 도현이구나.
어머니 많이 보고 싶다. 저는 한참 이야기를 나누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이만수라는 분 아세요? 아주머니의 표정이 잠깐 멈췄습니다.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뭔가를 아는 눈빛, 그러나 선뜻 말하기 어려운 눈빛이었습니다. 그 이름 오랜만이네. 그게 전부였습니다. 더 물었지만 아주머니는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나는 잘 몰라. 어머니한테 들은 것도 없고. 근데 그 이름이 왜 나와? 저는 어머니의 부탁을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아주머니는 한동안 말이 없다가 시장 안쪽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오래된 분들한테 물어봐. 나보다 먼저 여기서 장사하신 분들. 시장 안쪽 오래된 칸막이 뒤에 몇몇 노인들이 있었습니다. 채소 장수, 두부 장수, 나물 파는 할머니, 어머니와 수십 년을 함께 자리를 지킨 분들이었습니다. 그중 한 노인이 이만수라는 이름을 듣더니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정수기가 그 사람 이름을 남겼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래전 일이야. 내가 다 알지는 못해. 근데 그 사람, 어머니 젊었을 때 이야기야. 더 이상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나이 든 분들은 그랬습니다. 다 알아도 다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남의 과거는 함부로 꺼내는 게 아니라고 여기시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시장을 나왔습니다. 손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름 하나만 알고 있었고 그 이름이 어머니의 젊은 시절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만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저에게 그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저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 사실이 이제야 마음에 걸렸습니다. 집에 돌아와 어머니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젊은 시절 사진이 하나 있었습니다. 30 즈음 시장 앞에 서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표정을 처음 보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가 웃는 사진을 본 기억이 없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이만수라는 이름을 어떻게 찾아야 할지 몰랐습니다. 성도 있고 이름도 있는데 그것만으로는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나이는 짐작도 못했습니다. 어머니보다 위인지 아래인지 살아계신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친구 영식이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우리는 우체국 동료였습니다. 50년 지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 찾아보려고. 어디서부터? 이름만 가지고 어떻게 찾아? 그냥 놔둬라. 돌아가신 분인데. 영식이는 현실적인 사람입니다.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굳이 찾아서 뭘 어떻게 하려고. 어머니도 돌아가셨잖아.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전한다 한들 뭐가 달라지냐? 나는 전화를 끊고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영식이 말이 맞습니다. 이미 늦었을 수 있습니다. 찾아봤자 허탕일 수도 있습니다. 시간만 낭비하고 끝날 수도 있습니다. 나이도 있고 건강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무릎이 안 좋고 오래 걸으면 허리도 옵니다. 그런데 어머니 목소리가 자꾸 떠올랐습니다. 이만수라는 사람을 찾아다오. 평생 한 번도 무언가를 부탁하지 않으셨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혼자 시장으로 가셨습니다. 힘들다고 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아프다고 하신 적도 없었습니다. 당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말씀하신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 분이 마지막에 딱 한 가지를 부탁하셨습니다. 나는 서랍 속 메모지를 꺼냈습니다. 이만수. 누렇게 바랜 종이 위에 이름. 어머니가 얼마나 오래 이 이름을 간직하셨는지 알 수 없습니다. 어쩌면 수십 년 전부터 그 서랍 안에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왜 미안하다고 해야 하는 걸까요? 어머니가 누군가에게 미안할 일이 있었다는 게 낯설었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참으시는 분이었습니다. 상대방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런 분이 평생 마음에 짊어지고 있던 미안함. 그 사람은 어머니에게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나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사진을 꺼냈습니다. 시장 앞에서 찍은 젊은 날의 사진. 웃고 있는 표정. 제가 본 적 없는 얼굴. 어머니도 저 나이가 있었고 저 시절이 있었고 저 표정을 짓게 한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나는 한참 그 사진을 봤습니다. 그리고 나는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찾는다. 혹은 잊는다. 어머니의 마지막 목소리를 따라갈 것인지 아니면 영식이 말처럼 그냥 지나쳐버릴 것인지. 나는 메모지를 손에 쥐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자, 그럼 사연의 주인공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저도 궁금하네요. 선택에 따른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시죠. 나는 찾기로 했습니다. 시장에서 얻은 단서는 얼마 없었습니다. 어머니 젊은 시절 이야기. 이름 하나. 그리고 흔들리던 노인들의 눈빛. 먼저 어머니가 젊었을 때 살던 동네를 찾아갔습니다. 예전 집은 오래전에 헐리고 다세대 주택이 들어서 있었습니다. 골목은 낯설었습니다. 그래도 오래된 가게 하나가 남아 있었습니다. 안에 들어가 물었습니다. 이만수라는 분 아세요? 한 50년 전에 이 동네 사셨을 것 같은데. 주인 할아버지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옆집 아주머니한테 물어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습니다. 단서 하나를 잡으면 또 다른 곳을 가야 했습니다. 무릎이 뻐근했습니다. 버스를 잘못 타서 엉뚱한 곳에서 내린 적도 있었습니다. 영식이는 전화를 할 때마다 핀잔을 줬습니다. 그러다 당신이 쓰러지겠다. 좀 그만해. 그래도 그만두지 않았습니다. 결국 어머니가 젊은 시절 살던 고향 마을 이름을 알게 됐습니다. 충청도 쪽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시장 노인 한 분이 거기서 오셨다고 했고 그 마을에 이씨 집안이 많다고 했습니다. 버스를 타고 내려갔습니다. 마을은 작았습니다. 논이 있고 낮은 산이 있고 오래된 집들이 있었습니다. 동네 경로당을 찾아가 이만수라는 분을 아냐고 물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노인 한 분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만수를 찾아온 거야? 이만수는 살아계셨습니다. 마을 끝 작은 집이었습니다. 혼자 사시는 것 같았습니다. 마당에 채소가 조금 심겨 있었습니다. 나는 대문 앞에서 한참 서 있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흰 머리, 구부정한 허리, 이른 중반은 되어 보이는 노인이 나를 봤습니다. 그 노인이 나를 보더니 멈췄습니다. 정숙이 아들이냐? 저는 그 자리에서 굳었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게 먼저였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마지막에 부탁을 남기셨어요. 미안하다고 전해달라고. 이만수 노인은 눈을 감았습니다. 오랫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미안할 사람이 나야. 그리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젊은 날 어머니를 사랑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가난했고 집안에 빚이 있었고 어머니에게 짐이 될 것 같아 스스로 떠났다고 했습니다. 어머니가 기다렸지만 돌아가지 않았다고. 그게 평생 자신의 후회였다고. 나는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어머니가 누군가를 기다린 적이 있었다는 것을. 어머니도 한때 기다리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어머니가 미안하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은 나한테 하지 않아도 됐는데. 이만수 노인은 한동안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나는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봤습니다. 어머니가 웃고 있는 사진을 생각했습니다. 그 사진이 언제 찍혔는지 이제 알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내 엄마이기 이전에 한 사람의 여자였습니다. 사랑하고 기다리고 결국 혼자 시장으로 간 사람. 저는 어머니가 왜 그 이름을 서랍 안에 넣어두셨는지 이제 압니다. 다만 한 가지가 마음에 남습니다. 왜 더 일찍 물어보지 않았을까요?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밥 먹으면서 아니면 시장 가는 길에 한 번쯤 물어볼 수 있었습니다. 엄마는 젊었을 때 어땠어요? 그 한마디. 부탁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직접 전하시지 못한 것이 남아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직접 그 말을 하셨다면 어땠을까요? 네, 잘 보았습니다. 우리 사연의 주인공이 만약 그때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어땠을까요? 우리 함께 상상해 볼까요? 나는 다시 그날로 돌아갑니다. 병실, 차가운 형광등빛, 어머니의 가느다란 목소리. 도연아, 부탁이 있다. 이만수라는 사람을 찾아다오. 그리고 미안하다고 전해라. 그리고 그 다음날 영식이의 말. 굳이 찾을 필요 있냐? 어머니도 돌아가셨잖아. 이제 와서 달라지는 게 뭐가 있냐? 나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이름 하나만으로 찾는 건 무리였습니다. 나이도 있었고 무릎도 좋지 않았습니다. 살아계신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그 이름을 서랍 안에 다시 넣었습니다. 그냥 두기로 했습니다. 처음 며칠은 자꾸 생각이 났습니다. 어머니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러다 장례 이후 해야 할 일들이 쌓였습니다. 서류, 정리, 친척들 연락. 바빠지니 생각이 조금씩 옅어졌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두 달이 지났습니다. 이만수라는 이름을 더 이상 떠올리지 않게 됐습니다. 그해 봄이 왔습니다. 오랜만에 어머니 시장 쪽을 지나쳤습니다. 어머니 자리는 다른 분이 쓰고 있었습니다. 낯선 채소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발걸음이 잠깐 멈췄다가 다시 걸었습니다. 그날 오후 시장 끝자락 벤치에서 노인 몇 분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지나치려다 문득 귓가에 걸리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이만수? 작년에 돌아가셨잖아. 충청도 어딘가 시골에서 혼자 사시다가. 저는 그 자리에서 멈췄습니다. 다리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만수. 그 이름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부탁하신 그 이름. 노인들은 다른 이야기로 넘어갔습니다. 나는 벤치에 혼자 앉았습니다. 오랫동안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미안하다고 전해라. 이제는 전할 수 없습니다.
받을 사람도 전하는 사람도 부탁하신 분도 모두 없습니다. 그 말은 영영 어디에도 닿지 못하게 됐습니다. 집에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젊은 날 시장 앞에서 웃고 있는 사진. 저는 한참을 그 사진을 봤습니다. 엄마 미안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어머니 사진을 조금 더 잘 보이는 곳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그 앞을 지날 때 한 번씩 멈춥니다. 아무 말도 못 드렸던 것들이 이제는 말이 되어 떠오릅니다. 어머니가 새벽에 혼자 시장을 오가셨던 것. 제가 한 번도 따라 나선 적이 없었던 것. 고맙다는 말을 제대로 한 적이 없었던 것. 부탁 하나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어머니의 마지막 마음이었는데 이제라도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부모님의 말을 흘려들으면 안 된다는 것. 마지막 말은 특히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평생 담아두셨던 것이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아들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외국에 있는 아들. 한참 신호가 갔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이에요? 아무 일 없다.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낸다. 너는? 그게 전부인 통화였습니다. 짧고 서툰 통화. 그러나 하지 않았으면 그날 밤 더 외로웠을 것입니다. 어머니는 한 번도 먼저 전화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기다리시는 분이었습니다. 이제 나는 먼저 전화를 합니다.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늦었지만 가장 작은 시작입니다.